자, 이제 이번 내용은 돌림임의 그 이론적 내용을 토대로 해서 구조물의 안정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엄청 어렵진 않은데 이해를 못하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있으면 나와도 이게 뭔 소린지 몰라가지고 애들이 다 어디에 집중되냐면 계산에만 집중돼 있어. 항상 개념적인 부분이 약하고. 그럼 계산 나오면 다 맞출 텐데 개념적인 부분 이런 거 나오면은 뭐야 이러면서 다 틀리는 거야. 안 되지 그러면은. 그래서 이것도 조금 심도 있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구조물 안정성입니다. 체크하세요. 구조물의 역학적 평형과 안전성. 안정성이지?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안전성? 오케이. 뭐 이러나 저러나.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세요. 구조물이 역학적 평형이 일어나면 당연히 정적 상태를 유지해요. 움직이질 않아요. 그럼 안정돼 보이죠? 움직이면 불안정한 거죠? 자,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씩 읽어볼게요. 물체가 역학적 평형 상태에서 조금 벗어날 경우에, 이 그림을 생각하지 말고 저 글자에만 집중해. 조금 벗어날 경우 원래 위치로 되돌아온다. 어느 걸까요? 둘 중에. 그러니까 조금 벗어났어. 살짝. 어떻게 돼? 돌아와? 카메라를 돌리면 돌아오는 건가? 안 되지? 한 번 가면 끝이지? 이거는 살짝 벗어났어. 어떻게 돼? 네, 원래 돌아오지. 그럼 저 첫 번째 경우는 이거네. 맞니? 연결. 저걸 뭐라고 한다? 살짝 변화가 일어나도, 변형이 살짝 일어나도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온다. 복구가 된다. 그러므로 안정적이다, 불안정적이다? 네, 안정적 평형, 안정평형이죠, 이게. 형광펜. 그럼 이제 나머지 하나네요. 물체가 역학적 평형 상태에서 조금 벗어날 경우에 원래 위치로 되돌아오지 않는 경우는 저거죠. 첫 번째 그림. 갑니다. 안 돌아오죠? 한 번 가면 끝이죠? 그죠? 이거 뭐라고요? 원래 모습으로 다시 복구하지 않고 이제 완전히 다른 걸 변형 혹은 변화됐으니까 불안정이죠? 알겠죠? 자, 여기서 이제 시사점이 뭐냐면 이 경우에 여기 무슨 힘 작용하지? 여기 살짝 올라타면 무슨 힘? 무슨 힘 맞냐고? 중력 받잖아. 이게 약간 꼬불꼬불, 그러니까 이게 휘어져 있지만 빗면에 올라탄 거야. 그럼 중력이 작용해. 그럼 사선 방향으로 중력의 성분력이라는 힘이 작용해서 밑으로 내려와. 그래서 다시 돌린다고, 원래로. 그럼 이 중력이 원래의 모습을 복원시켰지. 그지? 그래서 이 중력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복원시킨 힘이라 해서 복원력이라고도 불러. 저기 중력 작용했어, 안 했어? 여기는. 해, 안 해? 하지. 근데 여기 오면 어떻게 돼? 이렇게 중력 작용하지. 근데 이 경우는 중력의 성분력이 이렇게 작용해. 이렇게 두 개로. 근데 이건 지우고 요것만. 그럼 이것 때문에 얘는 이 방향으로 가속이 붙어가지고 그냥 글로 가버려. 그럼 여기서는 중력이 복원의 역할을 못한 거야. 이것도 중력이 작용하는데 이거는 복원의 역할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중력은 복원력이라 부르고 저 중력은 복원력이라 안 부르는 거야. 중력이 몽땅 복원력이 아니야. 복원력의 역할을 하는 힘이 무엇인가를 잡는 게 문제인 거야. 됐죠? 그래서 여기는 복원력이라는 힘이 작용하였다. 무슨 힘이? 중력이 복원력의 역할을 하였다. 그 복원력이 작용하면 무슨 상태로 된다? 안정적 평형 상태가 된다. 복원력이라는 힘이 존재하면. 그리고 역학적 평형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기본적인 개론은 여기까지만. 이제 오른쪽으로 합니다. 간단하죠? 자, 여기까지 하고 브레이크. 별것도 안 했는데, 그지? 체크. 너네 지금 상태가 지금 말이 아니야. 상태가 표정이 지금 말이 아니야. 여기 집중 잘 봐. 대답 열심히 하고. 자, 이게 뭔 상황이냐면요.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 돌림임이 물리학 2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물리학 2에 있었을 때 내신 시험에서 혹은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에서 이 내용이 되게 잘 나왔어. 계산을 막 요하는 게 아닌데. 개념적인 거. 근데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돌림임의 어떤 이론적 개념들 다 알고 있어야 할 수 있는 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기 검은색 점 찍은 게 뭐 같아요? 예? 무게중심이요. 지금 뭔 상황이냐면
요 주황색, 연한 주황색 이거 살색, 살구색인가? 이 살구색 모양의 상자가 이렇게 들린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이렇게 들어 올린 거야. 그럴 때 있잖아. 가끔 친구 거 이렇게 위험해. 이렇게 들어 올렸다가 어떻게 하는 거야? 손 놓으면 이제 알아서 되겠지 뭐. 이게 들어 올린 거야 이렇게. 알겠죠? 그럼 이게 뭐죠? 이게 무게중심, 위치, 무게중심점. 그럼 여기 뭐 작용하죠? 중력. 맞아요? 그럼 들어 올렸으니까 이것도 뭐예요? 무게중심이죠? 알겠죠? 자, 이렇게 뭔가 들어 올린다. 그러니까 현재 모습에서 뭔가 이렇게 들어 올린다. 뭔가 힘을 줘서 약간 살짝 회전시킨다.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저렇게 하고 가서 손을 떼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한단 말이야. 출제자가. 그때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야. 선 그리세요. 확대. 똑같이 합니다, 모두. 같은 방식으로. 여기를 잡아요. 강조, 잘 보이게. 꽉. 뭘로 잡았죠, 지금? 딱 봐도 그냥, 눈으로 그냥 봐도, 직관적으로 봐도, 여기가 딱 회전하는 축 아닌가? 맞지? 그럼 여기가 진짜 내 눈앞에 보이는 회전축이니까 회전축을 잡고, 그리고 나서, 여기로부터 이쪽 방향으로 무게중심하고 연결해서 선을 하나 그어주세요. 아이고, 이거 파란색으로 할게.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 회전축으로부터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무게중심까지 이렇게 잡아주세요, 선을.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 한 선 더. 마지막 하나. 빨간 선으로. 이건 회전축이랑 관련된 선이야. 수평 선하고, 그러니까 지표면, 바닥선하고, 90도로. 직교선을 그려주세요. 이거, 직교. 그렸죠? 됐죠? 자, 이제 해석합니다. 이 바닥 부분이, 요 바닥이지 뭐. 새로 이렇게 바뀐 회전한. 요 바닥 부분이 요 끝행이가 여기까지 돌아간 거야. 근데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 요 무게중심 부분이 이렇게까지 돌아갔다고. 여기서 여기까지 돌아간 각도랑 여기서 여기까지 돌아간 각도는 당연히 같지. 그럼 즉 각도가 보이냐? 회전 각도가? 보여? 이게 회전 각도야. 세타라고 하자. 1번. 자, 이랬을 때 얘는 역학적 평형 상태, 그러니까 안정적 평형 상태일까요? 불안정 평형 상태일까요? 이러고 손 놓으면 여기까지 돌린 다음에 손 딱 놓으면 안정적 평형이에요? 불안정 평형이에요? 정답은 안정적 평형이죠. 왜죠?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안 간다? 돌아간다야. 왜 돌아가죠? 이걸 해석해야 된다고요. 지금 여기까지 왔죠, 지금? 이 상태에서 이리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 중력작용해요? 어느 방향? 아래 방향. 안 그릴게. 선이 너무 많아서 복잡해서. 아래 방향. 맞니? 이거 팔 길이? 이거 파란 선? 그러면 이 힘하고 요 팔 길이하고 지금 팔 길이하고 힘이 있으니까 돌림힘이 발생하겠지? 반시계로 도니? 시계로 도니? 그치?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반시계지. 그 반시계로 돌 거 아니야?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요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반시계로 돌면은 이렇게 다시 돌아오잖아, 이렇게. 그래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지? 복원했지? 이 중력은 지금 방금 무슨 힘으로 작용했어? 복원력으로 작용했고요. 그래서 얘는 원래 모습으로 복원했기 때문에 안정적 평형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게 살짝 움직인다 해가지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모습 그대로 유지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건물이 만약에 이렇다면 참 좋겠죠. 건물이 이렇게 높이가 있는데 바람이 불었는데 들렸어, 얘처럼. 건물이 이럴 수가 있나? 들렸어, 살짝이라도. 근데 만약에 안정적 평형 상태라면은 다시 원래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겠지. 그럼 안 무너지고 계속 유지하는 거 아니야. 건물은 자리를 잘 지키고 유지해야 좋은 거잖아. 그래야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도 안전하고. 이건 안정적 평형. 각도 보시고 됐죠? 예. 그 다음에 비보죠, 비. 자, 어디다 잡을 거라고?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다 적을 거야. 어디다 잡을 거? 여기 꼭대기. 코다리. 회전축 잡아. 그 다음 뭐 한다? 무게중심 전까지 이 선을 연결한다. 무게중심까지 선을 연결한다. 됐니?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더 그려야 돼. 빨간 선. 받침점, 즉 회전축으로부터 지표면하고 직교선, 연장선. 이걸 그려줘.
됐지? 자, 얘도 뭐 하는 거야? 원래는 어떤 모습이었어? 이렇게 서 있었지? 진짜 건물스럽지? 이건 약간 낮은 건물 같고, 저층 아파트, 저건 고층 아파트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얘를 이렇게 돌렸고요. 세타 원만큼. 얘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돌린 거예요. 이 검은 선만큼으로.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했냐면, 제가 저거를 A하고 B하고 이 두 경우를 비교하기 위해서 각도를 똑같은 각도만큼 돌린 거야. 이 세타2요. 세타1과 세타2를 어떻게 해요? 똑같은 크기로 돌린 거라고. 각도를, 크기를 맞췄어. 아, 그럼 A처럼 B도 같은 각도만큼 돌렸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안정적 평형일까요? 불안정 평형일까요? 이 경우는 불안정 평형이에요. 왜죠? 자, 안 그릴게요. 여기 힘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게 나중 장면이야. 힘 이렇게 들어가죠? 이 파란 선이 팔 길이죠? 그 팔 길이, 힘, 돌림이면 이렇게 발생하죠? 시계 방향으로. 그럼 이 상태인데 시계 방향으로 되면 어떻게 되죠? 그대로 일로 가죠? 그럼 어떻게 되죠? 마지막 장면은? 들어눕죠? 처음엔 이거 살구색 모양이었는데 그럼 서 있다가 이렇게 들어눕는 거잖아. 딱 뭐야 이게? 네, 불안정이죠. 무너진 거죠. 저.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무너지는 거야. 근데 제가 각도를 얼마나 돌렸죠? 둘 다? 똑같이 돌렸죠? 근데 쟤는 안 무너지고 얘는 무너졌죠. 왜 이런 거죠? 각도를 똑같이 돌렸는데? 두 가지 해석해야 돼요. 첫 번째 해석. 첫 번째. 쉬운 거부터. 무게중심이에요, 이게. 바닥으로부터 무게중심까지의 거리가 작고, 바닥으로부터 무게중심까지의 거리가 길다야. 즉, 이걸 뭐라고 하지, 스포츠에서? 무게중심을 낮춰라. 무게중심을 높여라. 무게중심을, 자, 유도 선수들이, 가라데인가? 이거 뭐지? 아, 스모. 이렇게 하지? 미안합니다. 뼈다구가 이래서. 스포츠에서 스모 선수가 이렇게 서 있나? 아, 무슨 게임 보니까 이렇게 서 있기도 하던데. 그 98 파이터 뭐 하는 거 있던데 그 이렇게 묶어가지고. 걔 키 크네. 근데 이렇게 하잖아 보통. 왜 이러는 거야? 나의 무게 중심은 어디 있지? 요 정도 있겠지.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바닥하고 무게 중심 사이가 가까워지지? 그럼 이런 꼴이 되는 거야. 그럼 나를 옆에서 누가 이렇게 밀었어. 이 상태인데. 누가 날 옆에서 날 밀었다고. 근데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다고. 안 무너지지? 스모가 무슨 게임이야? 아, 일본 스포츠랑 마음에 안 들어? 바꿔줄까? 친일파? 이렇게 하면 밖으로 밀어내는 거잖아, 스모가. 그지? 안 무너지고. 버텨야 되잖아. 끝까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잖아. 근데 만약에 이렇게 서 있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하다가 그냥 뒤로 넘어가는 거고, 이렇게. 스포츠과, 뭐, 진로진학 희망하는 친구들 있나요? 재밌죠? 재미없어요? 저는 건축학과라. 이거 건물의 관점으로 보면, 아, 얘는 안 무너지고 쟤는 무너질 수 있겠구나. 그렇다고 저렇게 앉을 수는 없으니까. 이거의 장점은 면적을 좁혀가지고 나머지 땅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장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좁혀서 높이 하는데 대신에 그러면은 각도를 돌렸을 때 안 무너지는 정도로 잘 설계해야겠지. 무게중심을 대체적으로 어디로 보낸다? 아래로. 그러니까 건물이 아무리 초고층이라도 있잖아. 밑에다가 재료를 많이 설치하면 그쪽에 무게중심이 몰려. 그러면 이런 꼴이 돼가지고 잘 안 무너져. 건축과. 됐나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해석입니다. 저건 무게중심이 높은 경우. 같은 각도를 돌리더라도 무너질 확률이 더 높다. 무게중심이 높을 경우가. 자, 두 번째 해석입니다. 여기 빨간 선 잘 보세요. 빨간 선. 그럼 도대체 언제 무너지는 거야, 얘는? 아, 영원히 안 무너져? 무너지긴 무너지지. 이 상황은 안 무너지겠지만, 이 검은 선은. 근데 만약에 조금 더 돌리면 어떻게 돼? 그럼 이 전 부분이, 무게중심 부분이 조금 더 돌아서 여기 빨간 점하고 이제 교차될 때가 오지? 거기까지도 안 돌아. 뭐 하는 거야, 지금? 뾰족한 상태로 이렇게 똑바로 서가지고,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서 있는 거라고. 이렇게 서가지고 어떻게 된다고? 섞어서 하고 있는 거야. 안 무너지고. 왜? 무게중심이 여기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무게는 어디로 작용? 아래로. 근데 이거 회전축. 그 팔 길이. 무게하고 팔 길이 서로 무슨 관계야, 지금? 아, 이해를 못했어? 다시 해볼게. 여기 회전축이야. 근데 만약에 저게 조금 더 돌아서 무게중심이 혹시 여기 온다면, 저 빨간색 연장선 위에. 그러면 여기 무게중심에, 여기 무게가 작용할 거 아니야? 중력이.
근데 팔 길이는 이거잖아. 그리고 여기는 힘이 저거밖에 안 작용해, 이물체는. 다 작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집중시켰으니까. 그럼 이 중력에다 팔 길이 이렇게 작용하면 이 힘에 의한 돌림 힘은 얼마야? 봐봐, 이거 각도가 몇 도야? 180도 아니야. 얘하고 180도잖아. 사인 180도면 얼마야? 사인 180도가 얼마야? 이 바보들아. 사인 180도가 얼마야? 0이지? 사인 0도는 얼마야? 0이지? 사인 180도 0이지? 아, 몰라? 알지? 사인 180도 0이지? 그럼 돌림 힘 얼마야? 0이라고. 그럼 안 돌지. 그냥 이 상태로 버티는 거야. 거기다 심지어 이 무게를 받쳤잖아. 받침점에서. 안 돌아. 그럼 여기까지는 안 돌아. 그게 뭐야, 이 빨간 선은. 여기까지 걸쳤을 때는 받칠 수 있다야. 그리고 그 왼쪽에 있을 때는 이쪽 방향으로 돌림이 생겨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여기까지는 받칠 수 있고요. 근데 빨간 선 넘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선이죠?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의 경계선이야. 저 연장선이. 이게 조금 어려운 해석이지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면 이제부터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으로 보게 되냐면 빨간 선을 기준으로 저 무게중심이 넘었냐 안 넘었냐, 넘었냐 안 넘었냐, 이걸로 보는 거야. 알았지? 이거 넘었어 안 넘었어? 선 시계 넘었지. 선을 시계 넘었지. 그거 무너져 안 무너져? 네, 무너져야지 너는. 선 시계 넘었으니까. 그죠? 이거는요. 선 안 넘었지. 그래서 한 거야. 선 안 넘으면 괜찮은 거야. 알았죠? 자, 이게 지금 A하고 B의 해석입니다. 두 가지 해석했어요. 받침점의 이 직교선이요. 그 선은 넘으면 무너진다. 그 선은 안 넘으면 안 넘어진다. 원래 모습으로 복원된다. 다음 두 번째 해석은 무게중심이 낮을수록 같은 각도를 돌리더라도 저 선을 안 넘는다. 알겠죠? C, D 봅니다. 또 다른 형태죠? 이번엔 사다리꼴 모양이죠? 네 개 같이 볼게요. 아까랑 똑같이 합니다. 자, 이제 할 줄 알겠죠? 빨리 그리세요. 회전축 잡고요. 여기도 회전축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직교선 올리고요. 저 지은아 좀 봐줘. 잘 맞았냐? 빨간색 선. 직교선 잘 맞았어? 됐어? 이거 맞았어? 됐어? 오케이, 됐어. 자, 그 다음에 파란 선으로 무게중심 잡고요. 무게중심 잡으세요. 그 다음에 이것도 무게중심 잡고요. 야, 좀 심하네, 이거. 무게중심이 좀 많이, 이거 너무 좀, 지나친데? 이렇죠? 이럴 수 있죠? 아래가 뚱뚱하니까 아래쪽에 무게중심이 쏠려가지고 그럴 수 있지. 됐어? 그리고 각도 돌립니다. 세타 3, 세타 4. 자, 그리고 C랑 D랑 먼저 비교. 세타 3하고 세타 4도 같은 거야, 각도가. 그러니까 세타 1, 2, 3, 4가 다 같은 거야. 오케이? A, B, C, D의 돌린 회전 각도가 다 동일하다고. 그럼 다 동일한데 얘는,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비교해보면 이거는 빨간 선 넘었냐 안 넘었냐? 안 넘었지? 그럼 얘는 다시 원래로 돌아갈 거. 얘는 빨간 선을 많이 넘었지? 그러니까 그냥 쓰러지는 거야. 그죠? 근데 예술가들은 이걸 더 많이 해. 그러니까 예술가지. 나중에 건축하실 분, 토목하실 분, 기계공학 하실 분 이런 식으로 설계하지 마세요. 너 지금 사람 목숨 갖고 장난하냐? 여기 사람 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알겠지?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아까 A, B 비교했을 때하고 C, D 비교할 때하고 똑같은 거야. 같은 각도를 돌리더라도 무게중심이 더 높잖아. 아주 높잖아. 이러면 무너지는 거야. 됐죠? 자, 이번에는요. A하고 C를 비교해 볼게요. A랑 C. 무게중심이 요만큼이죠? 높이까지. 어때요? 더 낮죠? 그죠? 이건 사각형인데 이거는 사다리꼴이라서 더 밑으로. 맞아요? 그러면 더 낮으니까 같은 각도를 똑같이 돌렸는데도, 알았어? 똑같이 돌렸는데도 얘는 요만큼 남았죠? 빨간 선까지. 얘는 빨간 선까지 요만큼 남았죠? 그러니까 이만큼 각도가 남았고 얘는 각도가 이만큼 남았다고. 이게 커, 이게 커. C가 크지? 뭔 말이지? 아직도 균형을 유지하는, 복원이 되는 정도의 그 범위가 이게 훨씬 더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럼 누가 더 안정적인 거야? 예, 당연히 이거죠. 그러니까 최고로 안정적으로 만들고 싶으면 무게중심을 거의 바닥에 붙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안 움직이죠. 알겠어요?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어? 그럼 이 얘기는 이 각도를 회전할 수 있는 이 범위가 얘보다 더 많다는 거죠. 더 많이 돌려도 안 무너진다는 얘기죠.
그럴수록 더 안정적인 거고. 자,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저 A, B의 관점과 A, C의 관점을. B, D의 관점도 어차피 A, C의 관점하고 같은 관점이지. 이거랑 무게중심이 이게 더 큰가? 이거랑 이거 비교해보면? 그죠? 그럼 여기까지 선 넘는 지점까지 요만큼밖에 못 돌리는 거고, 얘는 선 넘는 지점까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돌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높으면 높을수록 계속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예. 자, 요게 무게중심이 어떻게 됐을 때 복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은 안 하는데 뭔가 개념적이죠. 잘 이해하셔서 잘 외워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와서, 자, 이거 하고 브레이크.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아까랑 똑같이 하면 돼. 받침점 잡고, 받침점 잡고, 받침점을 잡아요. 얘는 한 바퀴 구름 같은데 거의. 자, 여기에 빨간 선 올려요. 여기에 빨간 선 올려요. 자, 이번엔 제가 어떤 관점으로 봤냐면, 나중에 이렇게 힘을 줘서 변형, 회전을 좀 한 상태에서의 무게중심의 위치를 받침점의 연장선에다가 꽂아놓은 거야, 다. 여기 다 꽂아놨어. 그치? 그리고 파란 선. 파란 선. 파란 선. 이렇게 잡으면 처음 장면에서 나중 장면으로 이만큼까지 회전 가능하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요만큼 회전 가능하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요만큼까지 회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쵸? 세타 1, 2, 3. 자, 그리고 나서 바닥면 보세요. 바닥면. 이건 바닥면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이건 바닥면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자, 이거 두 개 비교해보세요. 바닥면이 누가 크죠? 1번, 2번. 1번이 크죠? 바닥면이 1번이 큰데. 자, 또 보세요. 무게중심 위치. 바닥으로부터 무게중심 위치 여기에요. 이만큼. 이만큼인데 그대로 갑니다. 어때요? 같죠? 요것도 하나 그려. 자, 되고. 자가 많이 필요하다. 그럼 얘하고 통제되어 있는 요인이 뭐야? 통제되어 있는 요인. 통제 요인. 통제 변인. 생명과학 시간에 안 배웠냐? 통제 변인. 뭐가 통제돼 있어? 무게중심의 위치, 크기.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 똑같잖아, 값이. 그러니까 무게중심의 위치는 똑같은데 뭐가 다른 거지? 바닥면이 이쪽이 더 크지. 저 형태 때문에 더 많이 돌릴 수 있네?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여기 회전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바닥면이 넓을수록. 여기가 아니라 이쪽으로 가겠지, 더 넓어지면. 그럼 더 멀리 떨어지잖아. 그러면 이 파란 선보다 더 눕게 되잖아.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이만큼 각도를 돌릴 수 있잖아. 그럼 더 생기잖아, 각도가. 바닥면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 무게중심은 점점 이 회전축으로부터 수평 방향으로 계속 이동하게 돼. 그러면 이 파란 선에서 점점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그럼 더 많이 돌릴 수 있게 돼. 점점 안정해지는 거지. 알았냐? 역으로 말하면 이렇게 바닥면이 좁을수록 무게중심이 회전축에 요 빨간 선에 가까이 다가가지. 그러면 이 연장선이 이렇게 될 거고, 그럼 돌릴 수 있는 각도 요거밖에 안 돼. 그럼 만약에 얘도 세타2만큼 돌리고, 얘 세타2 돌렸잖아, 지금? 그럼 얘도 세타2만큼 돌리면 얘는 이제 닿았지. 조금 더 돌리면 돌아버리지. 근데 얘는 세타2만큼 돌려도 아직도 안정적이지. 그러니까 누가 더 안정적이야? 왼쪽 거. 바닥면이 뭐 할수록? 클수록 안정적이다. 하나 했죠? 다음 두 번째. 두 번째에서 얘하고 얘입니다. 이건 뭐가 통제되어 있냐면 요 바닥면과 요 바닥면이 똑같아요. 근데 이게 삼각형이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여기가 아니라 밑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여기 아래쪽에 몰려있기 때문에 물질들이. 그럼 무게중심이 낮죠, 이건? 그럼 조작은 뭐예요? 2번하고 3번의 조작은? 무게중심의 위치가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다. 무게중심 위치가 조작이죠. 그리고 바닥면은 통제죠. 그 바닥면이 같을 때 무게중심 위치가 낮은 애가 이거죠. 낮은 애. 각도 보세요. 어때요? 이게 더 많이 돌 수 있죠? 만약에 얘를 세타2만큼 돌리면 아직도 안정적이죠? 그 상태에서 조금만 더 돌면 얘는 돌아버리고 얘는 원래로 돌아가고 조금 더 돌아도. 맞아? 그럼 누가 더 안정적인 거야? 2번하고 3번 중에? 3번이 더 안정적인 거죠? 바닥면은 어떻다고요, 둘이? 같다고요.
저거하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무게중심 누가 더 높아요? 2번, 3번 누가 높아요? 무게중심 위치? 얘가 높죠? 얘가 높죠? 그리고 얘하고 같죠? 둘이 높죠? 그 다음 얘가 낮죠? 맞아요? 예. 얘하고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안정적입니다. 그 다음에 얘하고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안정적이에요. 지금 내가 안정적이다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각도를 보고 세타 1, 세타 3, 세타 2 비교해서 각도가 클수록 어떻다? 안정적이다야. 여기에 닿는 지점까지 돌아가는 회전각도 있지? 이게 크면 클수록 범위가 넓을수록 안정적이다야.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하면 저게 더 크네. 안정적. 이렇게 비교하면 얘가 더 크네. 안정적. 이거하고 저거는 둘 다 바꿨지? 무게중심도 바꾸고 바닥 면적도 바꾸고 그럼 요인이 두 개나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거랑 이거 비교하고 이거랑 이거 비교하고 이런 식인 거야. 참고로 이것도 지금 완전히 들어있는 거고. 알겠죠? 그러면 안정적이다 불안정적이다를 결정하는 대표적 요인 두 가지가 뭐죠? 바닥면의 넓이와 무게중심의 위치요. 뭐 할수록? 바닥면이 넓이가 넓을수록 그 다음에 무게중심의 위치가 낮을수록 뭐하다? 안정적이다 하고 정리하면 됩니다. 됐나요? 자,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오세요. 체크하세요. 자, 이 내용은 보건력이랑 관련된 건데, 그리고 안정적 평형, 사례죠. 그러니까 아까는 위에서는 이론적 개념적으로 한 거고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 그 관련 이론이 어떤 사례에 나타나느냐 하고 보는 건데, 교재에 한 요 정도 나와 있으니까 이 세 개만 보자. 이거 하기 전에 선행 지식으로 하나 더 추가로 가져가겠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잘 적으세요. 여백에. 이거 막대예요. 이거 회전축이에요. 그리고 이 막대 끝자락에 색깔 바꾸고 힘을 작용해요. 10N 작용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서 연장선을 좀 그려주세요. 지금 뭐 하려는지 알겠죠? 여기 각도를 30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팔 길이는 2m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리자. 안 예뻐. 이렇게 그리면 안 예뻐 보이니까. 이거 돌리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죠. 팔 길이 나왔죠? 힘 나왔죠? 각도 나왔죠? 되죠? 계산해볼까요? 계산해볼까요? 네, 해봅시다. 뭐라고 쓰면 되죠? 색깔 맞춰 쓰세요. 10 곱하기 불러보세요. 2 곱하기 사인 30도 이러면 됩니다. 계산 결과는 안 내고요. 그냥 이렇게만 놔두세요. 알겠죠? 예. 자, 제가 무슨 선행지식이라고 했죠, 이게? 그동안 안 배웠던 거 또 하나 배우는 거. 여기서 이 힘의 이 연장선, 뭐라고 하지, 세 글자로? 힘의 연장선. 작용점을 지나는 연장선. 작용선을 그려주세요. 쭈루루루룩. 와, 그림 엉망이네. 개판 쳐놨네. 야, 됐다. 자, 작용선을 그린 다음에 회전축으로부터 방금 그린 저 연장선에 수선의 발을 그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이거? 수선의 발? 아는 거야? 오케이. 그럼 수선의 발 그려요. 그럼 여기 당연히 90도죠? 수선의 발이니까. 그럼 여기 교차점이 나올 거야. 작용선과 회전축으로부터 작용선까지의 수선의 발. 저 교점. 잡았지? 저렇게 잡은 다음 저 빨간색 힘 있죠? 10N. 저 빨간색 10N을 잡아서 드래그해서 이동을 시키세요. 이쪽에다 갖다 붙여, 이렇게. 근데 이제 저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로 이동한 거야. 오케이? 오케이. 됐지? 이래놓고 요 길이를 측정합니다. 이 길이. 봤어요, 방금? 좀 굵게 그려줄게. 요거. 저거. 길이 측정.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길이를.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있다? 있다. 정답. 어떻게 구하죠? 답을 말해보세요. 얼마예요? 예? 예? 몇 미터? 2미터? 1미터. 그렇지. 어떻게 구한 거야? 이거 뭐라고 하지? 네, 막곡지가 30도죠? 그럼 이게 직각삼각형이지? 그럼 요거는 직각삼각형의 사인 값이죠? 높이죠, 즉. 직각삼각형의 높이. 높이 어떻게 구하죠? 물리학에서 이거 되게 많이 쓰니까 알아둬야 돼. 직각삼각형의 높이 어떻게 구하죠? 만약에 이거 쓰지 마세요. 여기가 A고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B라면 이거 C고 어떻게 구하죠? B가 높이죠? B는 어떻게 계산하죠? B는 정답? C 곱하기 사인 세타죠? 수학 좀 하나? 맞아요? 저 똑같이 하면 돼요. 이게 C에 해당하죠? 빗변. 그러니까 이거야. 이거 빗변이지 이거. 빗변의 길이. 그 다음에 이거 사인 세타지 이거 사인 세타. 그러니까 이거 높이 구할 때 B. 이거 B가 높이잖아? 높이 구할 때 빗변의 길이 곱하기 사인 세타 하면 돼. 줄여서 비싸. 높이는 비싸다고? 고충분 높이가 높으면 비싸다고? 왜요? 외웠지? 오케이. 그럼 이거 뭐라고? 빗변이죠? 이거 뭐죠? 사인 30도죠? 그래서 이거 나온다고, 높이. 그럼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2 곱하기 사인 30도. 이렇게 하면 되네요? 지우고. 이런 거 쓰지 마. 부끄러워. 쪽팔리니까 하지 마. 다시 합니다, 계산을. 빨간색. 이거. 10N에, 그러니까 이동을 시킨 다음에 방금 제가 구하라는 이 길이하고 이거하고 둘을 곱하라고요. 곱하세요. 10 곱하기 2 곱하기 이게 얼마라고요? 2 곱하기 사인 30도라고요. 2 곱하기 사인 30도라고요. 이렇게 하라고요. 아시겠어요? 네? 봤어요? 그럼 이게 뭐죠? 이거 두 개가? 똑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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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하죠? 무슨 뜻이죠? 이거 무슨 물리량이죠? 계산한 결과가? 돌림힘. 그럼 이것도 뭐죠? 돌림힘의 크기야. 실제는 이거지만 30도로 이렇게 당겼지만 힘을 줬지만 이렇게 바꿔서 90도 방향으로 바꿔가지고 해도 계산 결과가 똑같이 나온다야. 이거 어떻게 했다 아까 스텝을? 어떤 스텝으로 밟았지? 힘의 연장선을 그린 다음 회전축으로부터 연장선까지 수선의 발을 그리면 그래놓고 힘을 그쪽에다 갖다 교점에다 꽂아놓고 힘하고 그 연장선하고 길이를 계산하면 그 돌림힘 그렇게 해서 구한 그 크기나 실제 돌림힘이나 이렇게 예각으로 되어 있는 각도로 되어 있는 돌림힘이나 크기가 같다고. 이거의 장점이 뭐지? 각도가 90도야. 맞지? 이거는 각도가 사인이 있기 때문에 예각이 있기 때문에 사인 30도까지 넣어야 되잖아. 계산이 좀 더 복잡해. 근데 이렇게 하면은 계산이 단조로워져. 언제 쓸 때 이게 언제 유용하냐면 힘하고 팔 길이하고 서로 예각의 형태를 이루고 있을 때 이때 90도 형태로 바꿔가지고 다루면은 돌림힘의 회전 방향 같은 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 그리고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알아둬도 나쁘지 않다 이거야. 알았죠? 자, 그러면 이 선행 지식을 토대로 해서 이제 이 위에 있는 세 가지 사례들에 대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하나씩. 얘 이름이 뭐죠? 캐로로야? 뭐야 이거? 오뚜기야? 오뚜기? 3분 카레. 아니 오뚜기요. 여기 곰 잘 보세요. 곰 엉덩이를. 여기 곰 엉덩이 보이세요 이거? 엉덩이 빨간 점 찍혔죠? 여기가 뭐죠? 예, 이 오뚜기 전체의 무게중심이에요. 이게 규칙적이에요? 불규칙적이에요? 형태가. 대칭이에요? 아니에요? 대칭이긴 하죠? Y축 대칭. 근데 원점 대칭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엄연히 말하면 불규칙 형태예요. 그러므로 중앙에 있지 않아요, 무게중심이. 어디 있죠? 어딘가로 쏠려 있겠죠? 그죠? 거기가 어디죠? 여기죠? 여기 아래다가 뭔 짓을 한 거죠? 이 아래쪽에다가? 예, 무거운 거를 잔뜩 집어넣었지. 돌덩어리 같은, 쇳덩어리 같은 거. 그래서 무게중심을 아래쪽에다가 최대한 보내버린 거야. 오뚜기 특징 아세요? 건드리면 다시 일어나고, 건드리면 다시 일어나고, 건드리면 다시 일어나고. 혹시 오뚜기를 눕혀본 적 있는 사람? 건드려서. 눕혀서 더 이상 안 일어나게 해본 적 있는 사람? 죽여버린 사람? 그죠?
7번 넘어져도 울지 말고 일어나. 끝까지 버티죠? 왜 그런 거죠? 원리적으로 해석해보자 이거죠. 알겠죠? 자, 저기 그 검은 점이 뭐죠? 여기가 뭐죠? 바닥, 뭐? 아, 바닥면과 닿는 면이라고요? 돌림힘의 요소? 회전축이요. 회전축이죠? 지금 이거는 받침점, 그러니까 저 회전축으로부터 직교선을 이렇게 위로 올려 그리면 무게중심하고 일치하지, 벌써. 이 선이. 여기 무게중심하고 선이 교차했지, 벌써. 맞지? 그러면 돌아, 안 돌아? 이 상황일 때. 이 상황에 아무 짓도 안 했을 때. 안 돌지. 중력이 아래로 작용하지? 이것도 그려줘야 돼. 그러니까 되게 작으니까 잘 그려야 된다. 선생님이 나는 확대하니까 이게 크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는 작아. 짜잘짜잘하게 그려야 돼. 이거지, 하나가. 저게 중력이지. 맞아? 그래서 저 중력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오뚜기 맨 아랫부분이 바닥을 눌렀어. 그랬더니 바닥도 오뚜기를 뭐 했다? 떠받쳤다고. 맞지? 그러므로 뭐다? 평형이다. 무게중심을 떠받치면 무조건 뭐라고 했어? 평형이라고 했잖아. 안 돈다고. 저 상태로 가만히 안정적인 거야. 돌림힘도 안 생기고 알짜힘도 0이고. 그지? 그래서 이 상황은 지금 현재 역학적 평형 상태입니다. 별로 어렵진 않은데 문제는 이거죠. 이제 여기다 뭐 한 거예요? 건드린 거죠, 오뚜기를. 머리 부분을. 기분 나쁘게 툭 건드린 거죠. F를 가했죠. 그랬더니 기웃등에서 움직였죠. 근데 얘가 재밌는 게 둥그래요, 아래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지탱한 상태로 이렇게 기운 게 아니라 이렇게 회전하면서 돌았어. 봤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여기를 기준으로 뭐 이렇게 회전하면서 돌았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가니까 원래는 여기였잖아, 바닥이랑 만났던 부분이. 그러니까 요 부분이 여기, 이 부분이 이쪽으로 왔지. 자리가 이동했지. 이해되니? 이렇게 돼 있던 애가 이렇게 왔다고. 그지? 여기 다시 뭐야? 회전축이죠? 그리고 연장선 그리고요. 자, 이제 무게중심이 어디로 갔나요? 얘가 이렇게 돌았을 때 무게중심은 아까 내가 어디 잘 보라고 했어? 곰의 엉덩이를 보라고 했지. 곰의 엉덩이에 무게중심이 있었다고. 움직였지만 곰의 엉덩이에 무게중심이 있다고. 탐정놀이 하는 거야. 탐정놀이. 아, 무게중심 어디 있지? 그러면 여기 눈 사이 여기 눈과 눈의 사이 여기 하고 곰의 엉덩이하고 싹 이은 부분이 무게중심이 지나가는 자리야. 그럼 이제 이 회전축의 연장선하고 무게중심의 연장선하고 일치하지 않게 돼서 삐뚤어졌죠. 이 상태에서 여기 중력 작용하죠. 중력이 변해요, 안 변해요? 사랑이 변해요, 안 변해요? 중력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중력이 안 변하죠? 중력이죠, 그대로. 중력은 그대로 있죠. 근데 아래로 작용하죠. 이랬더니 뭐가 발생했죠? 이때는 팔 길이하고 중력하고 서로 각도가 몇 도예요? 중력하고 팔 길이가 몇 도예요? 180도요. 사인 몇 도? 사인 180. 그 얼마? 0. 그래서 돌림힘 없었어. 근데 이거는 팔 길이 있어, 없어? 팔 길이 나왔어, 안 나왔어? 팔 길이가 이렇게 나왔지. 그지? 그럼 이거 원래대로면 팔 길이를 이렇게 화살표 그려야 돼. 회전축으로부터 작용점까지의 화살표 방향으로 그리는 게 팔 길이니까. 그 팔 길이하고 이 힘하고 서로 지금 각도가 90도가 아니죠? 뭔가 이렇게 예각 내지는 둔각의 형태로 돼 있죠? 이럴 때 어떻게 바꿔치기 하는 거라고? 돌림힘을 어떻게 바꿔치기 하면 편하다고? 더 확대. 최대 풀파워다. 이렇게 연장선을 그려.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어디로? 회전축으로부터 연장선까지로 수선의 발을 그려. 여기로 이동하는 거야. 힘을. 중력을. 회전축으로부터 수선의 발, 연장선의 수선의 발을 그려서 이 지점, 만나는 교점에다가 이 힘을 여기다 이동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제 90도로 바뀌지? 팔 길이하고 힘의 관계가. 그럼 돌림힘이 확실히 보이지? 이렇게 돌리는 거지. 반시계 시계. 정답은? 이 회전축을 기준으로 반시계. 맞니? 그럼 이렇게 바뀌었어도, 여기 건드려가지고 이렇게 바뀌었어도 무게중심이 여기 회전축에 대해서 이쪽 방향으로 위치가 변경되니까 방금 중력하고 팔 길이하고 돌림힘에 의해서 이 방향으로 돌림힘이 발생하므로 이렇게 돼 있던 애가 다시 이렇게 회전한다고. 이렇게요. 반시계 방향으로. 그럼 다시 이게 어디로 가죠? 무게중심 부분이? 다시 빨간 점으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된다고. 그럼 저 힘을 무슨 힘이라 부르면 돼? 세 글자? 원래 상태로 되돌렸으니까
원력이라고 하면 되죠?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해보자.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다시 원래 돌아가지고 기분이 나빠. 왜 안 넘어가는 거야? 왜 안 넘어가는 거야? 왜 안 넘어가냐고. 에이! 빡! 힘 세게 줬어. 그럼 얘 세게 맞아가지고 이 얼굴이 이쪽 바닥을 향했어. 그럼 이게 여기로 오면 눈, 그 멍덩이 옆으로 누웠을 거 아니야? 이렇게 가겠지? 그 무게중심이 이쪽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또 일로 돌리지. 그러니까 다시 또 일어나는 거야. 자, 더럽게 말 안 들어. 쳐도 계속 일어나. 그러니까 완전히 바닥에 눕혀도 있잖아. 다운시켜도 다시 일어난다고. 얘가 복선을 했어야 돼. 알았니? 이런 원리 때문에 오뚜기는 죽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야. 한번 넘어뜨리고 싶으면 넘어뜨려 보시든지요. 불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어떻게요? 부셔버린대. 자, 이런 원리로 복원이 된다. 첫 번째 사례. 다음 두 번째 사례. 자,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아마 이거 대신에 그게 나올 거야. 요렇게 생긴 형태가 그 독수리 있죠? 독수리. 독수리 날개. 이렇게 펼친 모습. 그리고 여기 부리 있죠? 그 부리를 여기 뾰족한 부리를 여기다가 대고 이렇게 대고 이렇게 기우뚱기우뚱 하는 거야. 과연 여기에 균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는 거죠.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딱 봐도 평형인가요? 첫 번째 상황은 딱 봐도 평형 상태인가요? 왜죠? 받침점 잡으세요. 여긴가요? 됐어요? 자, 보세요. 무게중심이 어디죠? 도대체 무슨 물체의 무게를 말하는 거죠? 무게중심을 말하는 거죠? 이거는 받침대예요, 요거. 요 동그란 판. 이거 제외한 나머지가 뭐다? 여기 받쳐지는 물체야. 이 삼지창처럼 생긴 이거. 알겠지? 그럼 여기가 지금 받쳐져 있는 거지? 요 뾰족한 부분이. 맞아? 자, 무게중심 어디 있을까요? 이 삼지창의 무게중심. 희한하게 생겼지? 그지? 여기 나와 있네. 이거하게. 이게 무게중심이야. 그러니까 여긴 안 그렸지만 얘하고 어디에 있어 지금? 요 선 이었을 때 중심이 있지. 얘하고 얘의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런데 엄연히 말하면 얘하고 얘만 있을 때가 가운데 있는 거야. 근데 요것도 있잖아. 이렇게 생긴 이상한 것들. 요것도 포함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무게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쪽으로 물질이 좀 쏠려 있으므로 저쪽의 무게들이 약간 저쪽으로 몰려 있겠지. 조금은. 그래서 얘가 가운데보다 약간 위로 간 거야. 살짝. 그러니까 크게 무게로서 역할을 못 하는 건가 봐, 이거는. 이건 되게 질량이 작은 건가 봐.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여기 찍힌 것 같아. 만약에 이거 없어. 얘하고 얘 둘만 있어. 무게중심 어디 있게? 무게중심 어디 있게? 이거에? 가운데 있다고. 알았어? 그 막대를 위에다가 똑같은 물체를 이렇게 양 끝에 올려놓으면 무게중심이 어디로 가겠니? 당연히. 가운데로 가지. 그죠? 근데 막대 없고 그냥 이렇게 있으면 이거랑 이거에 완전히 가운데로 가는 거지. 이게 무슨 개념이랑 똑같은 거냐면 지구과학 시간에 지구과학 한 사람 있니? 쌍성이라고. 쌍성. 발음 조심해라. 한 쌍의 별이죠. 그러니까 큰 별, 작은 별인데 지구하고 태양을 생각하면 안 돼요. 지구는 요매네요. 태양은 어마어마해요. 그걸 생각하면 안 되고 저기 우주 멀리 어딘가 은하 같은 데는 요렇게 생긴 별이 있고요. 그거랑 비슷한 급의 또 비슷한 별이 또 서로 같이 둘이 모여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쌍성이라고 하죠. 근데 이 쌍성은 각각 질량이 있으니까 그리고 둘이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있잖아. 그러면 이 질량체하고 이 질량체가 물론 질량이 똑같진 않겠지. 그럼 질량이 다른데 누군 크고 누군 작은데 어쨌든 비슷한 규모면 만약에 아예 똑같았다면 얘네 둘의 무게중심은 여기 있었을 거라. 그럼 걔네들은 그 중심을 기점으로 이렇게 움직여. 공전한다고, 별이. 이거 납득되니? 별이 공전한다는 게 납득돼? 태양이 공전한다는 게 납득이 되냐고. 태양은 공전해, 안 해? 공전 안 하잖아. 지구 중심으로 보면. 그지? 근데 별이 공전을 한다고. 희한하지? 근데 만약에 얘는 좀 작고 질량이, 얘는 상당히 질량이 커? 이러면 당연히 이쪽에 물질이 많이 몰려있으니까 가운데로부터 약간 이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는 거야. 그렇다고 완전히 들어가는 건 아니고, 여기. 그럼 여기를 기점으로 이제 공전하기 시작해. 이해돼? 근데 태양하고 지구는 무슨 관계야? 점도 안 되지?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다 어디에 쏠려 있는 거야? 태양 중심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거의. 중심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거야. 그래서 태양은 거기서만 끼짝끼짝 공전하고
지구는 여기서 와 이렇게 도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물체 두 개의 물체일 경우에는 무게중심이 그놈과 그놈의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무거운 쪽으로 쏠리게 된다라는 개념이야. 그러면 이것도 지금 두 개가 지금 떨어져 있는데 이건 없다고 치고 거의. 그러면 가운데에 놓여 있다는 거지. 즉 이 추 두 개는 무게가 같다는 거지. 그걸 전제로 하여 이걸 지금 떠받친 거죠. 그 무게중심이 여기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거 다시 똑바로 세워보면은 무게중심이 여기 있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럼 지금 무게중심 부분을 떠받친 거네요. 그죠? 받침점이. 무게중심 있는 위치 부분을 떠받친 거죠. 그러니까 평형 상태였던 거죠.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팔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팔 길이, 그 다음에 이쪽에서 여기까지의 중력, 이거 중력, 두 개는 같은 무게. 그러니까 여기 F0면 여기도 F0. 여기 팔 길이와 여기 팔 길이는 지금 형태적으로 봤을 때 대칭. 그러면 왼쪽에 F0R과 F0R은 돌림힘이 나와 안 나와? 왼쪽에 돌림힘, 오른쪽에 돌림힘 나와 안 나와? 나오지. 돌림힘이 나오지. 근데 여기서의 돌림힘과 여기서의 돌림힘은 지금 똑같이 생겼지, 완전히 각도까지도. 그럼 뭐야 이거? 돌림힘이 같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돌리지 않는다. 알짜 토크는 0이야. 얘는 무게가 1로 작용하지만 회전축으로부터 팔 길이가 180도니까, 각도가 180도니까 돌림힘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이 나머지 애들도 전부 다 대칭이니까, 알겠어? 그래서 어느 쪽으로도 알짜 토크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지금 이런 상태였던 거야.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했다? 기우뚱하고 쳤어. 기우뚱하고 쳤다고. 재밌어 보이는데 하고 툭 쳤다고. 그럼 기우뚱 했지 지금 이렇게. 이제 어떻게 되냐고. 회전축 파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 자, 첫 번째는 무게중심법으로 해볼게. 무게중심 가지고. 여기에 중력이 작용하죠. 이 삼지창 모양의 전체 무게가 저기 몰려있다고. 그리고 무게중심이니까 당연히 무게이기 때문에 중력이므로 지구 연직 방향 아래로 작용하니까 저 방향으로 작용해야 돼. 알겠어? 이렇게 작용하면 큰일 납니다, 얘들아. 장난하세요, 지금? 선생님, 아래로 작용한다며요. 이 물체 아래로, 저게 아래로야. 장난하냐, 지금? 지표면 쪽으로 작용해야지, 이렇게. 삐뚤어지게. 맞아? 그 팔 길이 어느 거야? 이게 팔 길이지? 그러니까 이 전체 물체에 딱 이거 하나만 작용한 효과라고. 다른 거 다 제껴버리고 이거 하나만 작용한 효과. 그럼 이거 하나만 돌림힘으로 작동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봐봐. 지금 각도 어때? 엉망진창이지? 예각 나오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 연장선. 힘의 연장선. 수선의 발. 그럼 여기다가 힘을 이쪽으로 옮기면 얘하고 90도 관계. 그 돌림힘은? 시계 반시계? 반시계. 그럼 이 형태에서 반시계로 돌리면 이 추는 내려오고 이 추는 올라가겠지? 그럼 다시 저 모양으로 돌아가는 거야. 내가 재미삼아 툭 쳐가지고 이 모양 만들었더니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돌림힘이 반시계로 만들어져 다시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옴. 그러면 이 힘도 무슨 힘으로 불릴 수 있어? 복원력으로 불릴 수가 있다고. 역학적 평형 상태라고. 안정적인 평형. 됐나요? 네. 자, 이거는 첫 번째 해석이고요. 두 번째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거 말고요. 무게중심으로 하지 말고 그냥 얘하고 얘 그대로 해보라고. 무게로 가지고. 그럼 여기는 이렇게 작용할 거야. 괜히 더만 해가지고 헷갈리게, 그지? 아니야. 해봐야 돼. 이렇게랑 이렇게요. 자, 여기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그냥 각자 원래대로 작용하는 대로 하는 거다. 그 다음 팔 길이는 안 그릴게. 그냥 눈으로 봐. 무게가 같지? F 똑같지? F0. 그럼 여기지? 회전축이.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야지. 팔 길이를. 봤니? 뭐 그리고 싶으면 그려도 돼.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로부터 여기까지지? 그죠? 그러면 왼쪽 거는요. 토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이 각도가 지금 90도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팔 길이랑 힘 곱하면 안 되고 아까처럼 연장선 그려서 이렇게 수평으로, 그러니까 이걸 이동시켜야죠. 저 수선의 발을 그려야죠. 그래놓고 요 힘 F0하고 요 길이하고 계산해야지. 그 다음에 이 힘에 대해서 연장선을 그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맞나 지금? 좀 삐뚤어 보이는데? 됐나? 이렇게 되죠? 그럼 그때는 요 길이죠. 회전축으로부터 여기까지 수선해봐. 이거 수선해봐. 근데 힘의 크기는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곱해야 힘에다가 이거 곱하고 힘에다가 이 길이 곱해야 돌림힘이죠? 근데 이 길이가 더 크죠? 이 길이가 더 크죠? 이 길이보다. 힘은 같은데. 그럼 길이가 더 크니까 이쪽에서 만들어지는 토크가 반시계로 돌리려고 한 이 토크가
이거 시계로 돌리려 하는 이 토크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쪽이 더 세죠? 그래서 다시 절로 돌린다고요. 이렇게 해석해도 되죠? 이거 무시했다고 전제하고. 알았지? 자,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평형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안정적 평형이죠. 알았어? 자, 이렇게 하면은 또 하나 해결했고, 그 다음 마지막 배 체크. 됐고. 자, 배입니다. 둘이 무슨 차이예요? 똑같은 배야. 일단 깔때기가 아니야. 깔때기 조직이 아니야. 똑같은 배야. 근데 얘는 뭐가 없어? 화물이 없지. 여기 화물이 적체돼 있고, 그지? 그 어떤 효과가 일어나? 여기 물질이 많아지니까 무게중심이 이렇게 똑바로 세웠을 때 무게중심 위로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하지. 보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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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찝으세요. 이거요. 보이세요? 이거 뭐죠? 네, 무게중심이에요. 아, 이 화물 때문에 무게중심이 원래는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위로 올라갔어. 그러니까 무게중심을 높인 효과라고, 화물을 저렇게 적체하면. 알았니? 그 다음에 선을 이렇게 하나 그려주세요. 파란 선으로. 이거 수면이죠? 해수면. 이 부분이 잠겨있죠? 이 부분 잠겨있죠? 그래요? 잠겨있는 부분에 뭐 발생하죠? 무슨 힘 발생하죠? 부력 생기죠? 중학교 때 배웠나요? 부력? 부력 생기죠? 네. 부력은 어느 방향으로 생기죠? 위로 작용해요? 아래로 작용해요? 네, 띄우는 힘이라고 하죠, 부력을. 그래서 위로 힘이 작용하죠? 어디에 작용하죠? 작용점이 어디에 있죠? 물에 있나요? 배에 있나요? 작용점은 물에 있어요? 배에 있어요? 정답은? 배에 있죠? 배의 선단 하단부에 있습니다. 이게 뭐죠? 위로 띄우는 힘. 일명 부력. 이거 뭐라고? 부력. 그 다음 초록색. 무게중심이지? 그 무슨 힘이지 이거는? 중력. 중력. 자, 이 조건은 깔려있어. 중력하고 부력이 어떻다? 크기가 같다야. 만약에 크기가 다르면 어떻게 되죠? 부력이 세면 하늘로 풍 점프할 거고요. 고래처럼. 만약에 중력이 세면 가라앉겠죠? 근데 이러고 가만히 있죠, 여기서? 아무리 돌아가 있어도. 맞아요? 그럼 중력하고 부력은 크기가 어떤 상태? 알짜힘이? 0인 상태. 위로도 안 가고 아래로도 안 간다는 얘기는, 병진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알짜힘이 0이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거 두 개는 일단 크기가 뭐라고 전제한다? 같다고 전제한다야. 이것도 마찬가지. 알았지? 그럼 이 상태에서 힘이 같은데 회전축을 박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합니다. 회전축은 내가 잡고 싶은 데 잡는 거죠, 원래. 그동안에 내가 막 뭔가 고정적으로 자꾸 뭔가 정해진 점에 막 잡는 것처럼 보였는데, 근데 실제는 자기 잡고 싶은 데 아무 데나 잡아도 되지. 그치? 그래서 제가 여기다 잡아볼게요, 회전축을. 어디다 잡았어요, 제가? 부력이 작용하는 지점에다 잡았죠? 선생님, 부력이 저기에 작용하는지를 어떻게 하나요? 나도 몰라요. 형태 엉망진창이죠? 그죠? 이렇게 생긴 형태의 그러니까 불균형한 형태라면, 불규칙한 형태라면, 이렇게 생긴 형태의 어쨌든 무게중심 부분에 부력이 작용해. 이렇게 생긴 형태의 어딘가 무게중심, 이렇게 생긴 형태의 무게중심에 부력이 작용해. 근데 그걸 모르겠지. 그냥 출제자가 여기가 무게중심, 부력이 작용하는 점이야.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면 돼. 우리가 찾을 필요 없이. 자, 잡았지? 그러면, 여기로 회전축을 잡았을 때, 이 힘은, 부력은 돌림힘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죠, 이제. 맞아요? 팔 길이가 안 나오니까. 근데 얘는 회전축으로부터 팔 길이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돌림힘이 발생하죠? 그죠? 그럼 어느 쪽으로 작동하죠? 반시계 시계. 정답은? 이것도 연장선 그리면 아마 이렇게 될걸요?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90도로 만들면 돌림힘은 반시계죠? 맞나요?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에서 배가 이렇게 돌림힘 발생해서 이렇게 반시계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지금은 기울어 있으나 다시 원래로 똑바로 섭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배도 저렇게 형태를 만들어서 무게중심을, 그러니까 어딘가에 찍게 해서 그 부력에 작용하는 점하고 그 다음에 중력이 작용하는 점하고의 저런 위치 관계를 만들면
그러면 중력 내지는 부력이 돌림을 만들어가지고 원래 모습으로 복원을 시켜. 그 복원이 가능하네, 이제. 그지? 근데 오른쪽 거는요? 팔 길이 그려보세요. 파란색은 팔 길이가 없죠? 그러면 제끼고요. 이게 팔 길이가 있죠? 이렇게요. 근데 그리지 마, 이거.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근데 이게 각도가 너무 심하니까. 이렇게 연장선 그려서. 요렇게 수선의 발 그리면. 아, 이게 팔 길이인데, 요렇게 힘 작용해서 이렇게 돌리려고 하네, 그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요렇게 돌리겠네. 그러면 이미 이렇게 기울어 있는데 배를 이렇게 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 화물은 내려갈 거고요. 바닷속으로. 배는 돌겠죠, 계속. 그러면 옆으로 누우면서 아래로 꼬로로록 들어갈 거예요.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물 들어가서. 그죠? 아픔이 있죠, 우리에게. 예. 다 무슨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게? 화물을 위쪽에다 적재하고 관리 안 했기 때문이야. 어디다 적재시켜야 돼? 예, 무게중심이 어떻게 됐어, 이거보다? 올라갔지? 올라갔더니 여기 회전축의 연장선 딱 그렸더니 이 선보다 선을 넘었지, 이쪽으로. 돌겠지? 어떻게 했으면 사는 거야? 만약에 얘 선을 쫙 올려 그려도 이 중심, 무게중심점이 요 빨간 선보다 이쪽으로 내려갔다면 그럼 이쪽 방향으로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돼도 이렇게 돌겠지. 이해돼? 그러니까 그 차이였다고. 그 하나의 차이. 요 선과 무게중심이 요 위에서 여기 어딘가에 있었으면 요 범위 어딘가에 여기서부터 여기 범위 어딘가에 있었으면 이쪽으로 돌림이 만들어서 돌렸을 거라고 원래로. 근데 지금 요 선보다 이쪽에 있었기 때문에 요 영역에 이쪽으로 돌림이 발생해서 그대로 원래 가던 대로 그냥 돌아가 버린 거야. 저건 그리지 마시고요. 이렇게요. 알겠죠? 네. 그러면 이거는 불안정 평형이죠? 네, 무너지겠죠. 저거는 안정적 평형. 그럼 배가 똑바로 서기 위해서는 무게중심을 어떻게 해야 된다? 무게중심을 낮춰야 된다. 그럼 아까 했던 말 다 그대로네. 바닥면 넓이는 넓히고 바닥면 넓이는 넓히고 무게중심의 위치는 낮춰라. 그러면 산다. 안정적으로 평형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거 화물을 안 실을 수는 없으니까 어디다 실은 게 좋아? 네, 여기 아래쪽에다가. 그래서 자동차들이 다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그 육지에서, 저 제주도 출신이에요. 여기를 육지라고 해요. 제주도 벗어나면 육지라고 해. 육지에서, 저 전라남도 쪽에서 배 타고 캠핑카를 타고 제주도로 갈 때 그 캠핑카를 배 안에 실어야 되는데 어디로 들어가? 위로 가? 거기 사람들 서서 이렇게 바다 바라보는 거기로 올라가? 어디로 가? 그래, 아래로 들어가지? 문 열어가지고. 아래로 들어가서 거기에 잔뜩 세워놓지? 그래서 다 쇠사슬로 묶어놓지? 이렇게 기우뚱에도 흐르지 않게. 그 무게중심이 바뀌니까. 그럼 그거 다 묶어놓고 밑쪽에다가 다 물체를 다 모아놓으면 걔네들이 또 무게중심을 아래쪽으로 내려주는 역할을 하니까 배가 더 안정적일 거다. 이거야. 알겠지? 근데 그때는 여기에다가 했지, 여기 위쪽에다가. 미친.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이 힘도 무슨 힘이에요? 요거 말고. 저 힘도 무슨 힘이에요? 복원역입니다. 됐어? 이거를 만약에 이쪽으로 회전축을 박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으로 박으면. 여기를 회전축이랑 삼으면. 그럼 그때는 이게 팔 길이가 발생하지? 그럼 이번엔 이렇게 돌리지? 그래도 어차피 똑같은 방향이야. 그럼 다시 복원되는 거야. 그 부력으로 해도 되고 중력으로 해도 되고 어찌됐든 간에 전부 심지어 회전축을 얘하고 얘의 중앙에다 해도 어떻게 돼?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니까 둘이 같은 방향으로 돌리기 때문에 예. 회전축은 어디다 박아도 상관없으니까. 됐어? 그럼 이걸 정리하면 이런 거죠. 중력과 부력의 돌림힘에 의하여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온다. 중력과 부력 둘 다 작용할 수 있다 이거야. 알았죠? 네. 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거 뭐 별로 할 게 없어가지고 마지막 내용입니다. 체크하세요. 이거 보통 저기 도로에 세워놓죠. 이게 경계 세울 때 여기 들어오지 마시오 할 때 바닥이 어때요? 그러니까 이렇게 똑바르게 세울 수도 있었는데 굳이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갔지. 원뿔 모양? 원뿔 구조물. 바닥면이 어때요? 넓죠? 그리고 이렇게 넓으면 당연히 이쪽에 물질이 여기보다 더 많이 모여있죠? 그럼 무게중심도 어디로 가 있어요? 대체로 아래로 가 있죠? 그러니까 바닥면은 넓고 무게중심은 전체적으로 아래로 가 있으니까 안정적이다 이거죠. 툭 건드려도 다시 기우뚱했다가 다시 원래로 돌아온다 이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했던 맥락에 대한 그냥 사례예요. 바닥면이 어떻게 됐다고요? 바닥면 넓고 그 다음에 무게중심의 위치는 낮고 이러면 무게중심이 작다는 얘기로 들리지?
위치가 낮고. 자, 두 번째입니다. 사다리차.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예전에 무언고에서 이거 가지고 옆모습으로 해갖고 이렇게 사다리차 올려갖고 그거 계산하는 거 나왔어. 서술형으로. 좀 오래되긴 했지만. 이게 뭐예요? 아, 이거 소방관들 거 아니라 관심 없어? 이삿짐 센터에서도 하잖아, 이거. 그지? 이거 뭐야, 이거? 지지대죠?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뭐야? 있으면 이 효과지. 이 효과. 이거 없으면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거지. 근데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바닥면 뭐 하는 효과? 넓히는 효과. 바닥면이 넓어져요. 무게중심은 잘 모르겠는데, 위치가 더 낮아지는지 어쩌는지 잘 모르겠는데, 바닥면은 어쨌든 넓어져요. 그러면 이게 더 안정적인 거죠. 유리하겠죠. 네. 그런 사례고. 됐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제 관심사죠, 둘 다. 제 관심사죠. 뭐예요, 저거? 초고층 건물? 이거 지금, 스카이스크래퍼. 초고층 건물. 이렇게, 이렇게 올려담은 거, 첨탑처럼. 올려담은 건데, 옆모습으로 보면, 이런 모양이지? 이런 모양이죠, 아마. 이렇게 된 거. 그쵸? 그 무게중심이 어디로 가 있죠, 대체로? 아래로 쏠려 있을 거고요. 심지어 이거는 형태도 그렇지만, 밑에 쪽에 막 상가라든가 이런 거 잔뜩 받쳐 있잖아, 밑에. 알지? 거기다 재료를 다 때려 넣는 거야, 그냥. 와! 기둥도 이만하게 넣고 막, 무겁게. 위에는 아파트 사람 사는 거주, 조그만한 기둥만 설치하고. 그럼 이쪽에 무게중심 다 쏠리니까 밑에. 그럼 전체적으로 밑으로 오기 때문에 무게중심도 낮고, 그 다음 바닥면도 어떻게 한다고? 넓히고, 바닥면도 넓히고, 무게중심도 낮고, 이래서 저 엄청난 규모의 건물도 쓰러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안정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제 공학감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공대 가면. 정력학이라 그래서. 그 다음 마지막. 이거 뭔지 아세요? 피자 아니에요? 맛있는 피자 아니고요. 뭔지 아세요 이거? 뭐예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너네 갈릴레이 알아? 갈릴레이 알아? 친구야? 알아? 갈릴레이 들어봤어? 아, 들어봤어. 갈릴레오 갈릴레이. 그 노래도 나오잖아. 그 퀸이 부르는 보헤미안 랩소디에. 나오지? 갈릴레이가 여기 올라갔다며. 올라가서 뭐 했는데? 야, 잘 봐라. 큰 거 작은 거 꽉 떨어뜨렸더니 어떻게 떨어졌다고? 동시에. 구라야. 그럴 리가 있나? 근데 어쨌든 전설 같은 인류하로 만들려고 동시에 떨어졌다고 하는 거지. 나중에 달에 가서 실험했더니 그때는 어떻게 떨어졌어? 큰 거 작은 거 무거운 거 가벼운 거 떨어뜨렸더니 달에선 동시에 떨어졌어. 갈릴레이의 이론이 맞았다 이렇게 된 거지. 그때 달에 쏘아 올렸을 때 유인. 그럼 갈릴레이하고 관련이 많은 사탑이네. 그지? 갈릴레이가 어디 사람인지 알아? 아는 게 뭐야? 뉴턴은 어디 사람인지 알아?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아? 너네 물리학 왜 배워? 물리학 누가 만든 거야? 뉴턴이 만들었잖아. 우리 신께서 만들었는데 감히 몰라? 뉴턴을? 어디 사는지도?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너네 보고 생년월일까지 알래? 언제 돌아가셨는지 이것도 알래? 알아? 관심 없어? 이런. 뉴턴은 영국 사람이야. 영국 남자. 영국 사람. 그 다음에 이탈리아 사람이야. 갈릴레이는. 그럼 이탈리아에 살았으니까 이게 이탈리아 지역이가 이탈리아의 도시야 이게. 피자가 아니라. 이탈리아가 피자로 유명하잖아. 그래서 피자인가 보다 이러면 안 돼. 뭐 그렇게 외워도 좋고. 사탑은 종교 건물이라는 얘기죠. 여기 속이 텅 비었어요. 그냥 천공이 위에 콱 뚫려 있다고. 안으로 들어가면. 근데 밑에는 사람들이 지내는 뭔가 있어요. 실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체적으로 재료가 많이 몰려 있고요. 위쪽은 텅텅 비어 있는데 비어 있는 공간인데 하늘 같은 곳인데 계단 타고 이렇게 둘러서 계단 타고 올라가면 여기 복도가 있어. 바깥쪽으로 코리도라고 하는데 여기 나가면 이제 상쾌하겠지. 밑에도 보고. 실제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못 올라가죠. 지금은. 옛날에 올라갔겠지만 지금 못 올라가죠. 왜냐면 올라가면 위험하니까. 그죠? 여기서 막 뛰어내릴 수도 있잖아. 이 기울을 하다 뛰어내릴 수도 있잖아. 모르잖아 그게. 그지? 그러니까 못 올라가게 하는데 여기 어쨌든 사람이 여기 서 있을 수는 있어. 그래서 갈릴레이가 실험했대. 알았지? 근데 이거 신기하지? 기울어 있지? 그지? 기울어 있는데 신기하지 않냐? 무게중심이 여기 있어.
이쪽에 있다고, 무게중심이. 이쪽이 다 쏠려놨어, 거의. 여기가 받침점이라 생각해봐. 여기가 받침점이겠지. 아까 그 길쭉하게 생긴 사각형이랑 비슷하지 않니? 근데 사각형하고 다른 점은 중심이 아니라 이쪽에 있다고. 이 물질 때문에, 재료들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올려 그리면, 이거 살짝 더 기울어도 어떻게 돼? 살짝 더 기울어도 일로 돌릴 수가 있지. 그래서 다시 원래로 돌리려고 하지. 그나마 안정적인 거지. 그지? 근데 희한하지. 왜 이렇게 생겼을까? 그냥 똑바로 서 있으면 안 되나? 바닥이, 집안이 흐물흐물한데 그걸 모르고 그냥 지은 거야. 건축 기법이 약해가지고, 공법이. 그래서 상당히 쓰러졌어. 상당히. 거의 절반 가까이. 그거 다 끌어올린 거야. 그래서 이만큼까지 올린 거야, 지금. 또 쓰러지려고 하니까, 아예 밑에 콘크리트 발라버렸어, 그냥. 그리고 이 상태로 그냥 가만 놔뒀는데, 이러니까 더 사람들이 보게 되잖아. 야, 신기하다. 건물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네. 어떻게 안 쓰러지지? 하면서 보잖아, 더. 그죠? 그래서 피사가 이것 때문에 관광 명소가 된 거죠. 관광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관광지를 만들려면. 알겠죠? 여기서 사진도 찍고 그래요. 이런 사진 많이 찍어요. 이런 사진이요. 이러고 있으면 저기서 누가 달려와서 하이파이브 이렇게 하고 도망가고 막 그래. 재밌게 지내죠? 네. 자, 그래서 무게중심이 어디에? 아래쪽에. 무게중심의 위치가 전체적으로 좀 낮고, 그래서 그나마 조금 안정적인 편이다. 자, 됐어요? 여기까지 돌림임 내용이었습니다.